자, 세 번째 경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강원 대 포항이고요. 강원은 지금 현재 리그 6위, 포항은 리그 7위입니다. 요렇게 조금 비등비등한 팀들끼리의 게임이 똥대똥 게임만큼 어렵습니다. 사실 추측하기도 힘들고요. 조금 더 깊게 보겠습니다. 강원이 지금 6승 3무 7패, 포항이 6승 2무 8패예요. 그래서 강원은 지금 18득 20실점, 그 다음에 포항은 13득 21실점입니다. 득점력에 있어서는 강원이 조금 더 낫다라는 거고요. 최근 5경기를 보면 강원은 1승 2무 2패, 7득점 8실점. 직전 경기에서는 대구 원정에 가서 2대2 무승부를 했죠.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는 1승 1무 3패, 2득점 7실점. 뭐 직전 경기에서 그 울산 원정에 가서 울산한테 지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정말 울산이 힘들게 하는 팀이 저는 포항인 것 같습니다. 괜히 동해안 더비가 아니다. 슈퍼매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그 긴장감이랄까요? 그래서 좀 비등비등한 싸움이 진짜 라이벌 팀끼리 붙는 느낌이 사실은 제가 볼 때 울산하고 포항인 것 같습니다. 서울 삼성보다는. 그리고 이제 두 팀의 직전 맞대결은 5라운드에 포항 홈에서 강원 원정, 포항 홈 강원 원정 이런 게임이 있었는데, 이런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1대 0으로 포항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강원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복수전을 할 수 있는 이제 리매치 경기가 되는 건데, 포항이 지금 사실 별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별로 이렇게 경기력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동해안 더비 잘 비볐다라고 생각은 해요. 포항이 그 예상치 못하게 지난 5월 초에 그 포항 홈에서 있었던 동해안 더비를 모두의 예상을 깨고 포항이 울산을 잡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울산이 좀 쪼잔한 팀이라서 분명히 지금 울산이 2패에 있는 게, 하나는 성남하고의 홈 경기, 그 다음에 포항 원정 경기, 이렇게 지금 딱 2번을 졌는데, 성남과의 그 홈에서 성남 원정에서의 경기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대파를 했잖아요. 4대 1인가요? 근데 이제 이거 반드시 울산이 포항한테 되갚아 줄 거다. 물론 스코어는 제가 틀렸어요. 스코어는 뭐 저는 한 2대 0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1대 0으로 이겼죠. 어찌됐든 그 이기는 결과를 가져나는 줬는데, 상당히 포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금 많이 비벼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게임도 뭐 전반적으로 슈퍼매치보다는 골이 많이 안 났지만, 그래도 진짜 서로 죽자 살자 뛰는 것들은 봤을 때 그래도 조금 확실히 좀 다이내믹하고, 포항이 한 번 더 잡을 뻔한 약간의 그 찰나의 순간도 있긴 했었고요. 어찌됐든 그래도 울산은 지금 현재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전북보다도 조금 더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그 우라와 원정에 가서도 아침 경기에서 울산이 2대1로 역전승인가요? 2대1로 이기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또 홈에서 우라와 이제 2차전 할 텐데, 제가 볼 땐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이 아마 지난 경기에서는 수비에 있어서 그 불륜 커플이라고 하죠. 그 불투이스하고 윤영선 그 수비수가 안 나왔는데, 올 시즌 내일 경기에서는 아마 이 두 선수가 아마 그대로 출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륜 커플이 있으면 거의 뭐 철벽방어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K리그에서 가장 믿음직한 센터백 듀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울산이 이제 물론 이번에 승무패에는 빠졌긴 했습니다만, 아침 경기에서는 다시 한번 우라와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포항 지금 뭐 살짝 그 강원 포항 경기에서 좀 사이드로 빠졌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3연패 중이라서 그 A매치 휴식기 이후에 경기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울산 경기 하나를 놓고만 판단을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강원을 홈에서 잡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강원이 폼이 굉장히 좋고, 또 이게 강원이 좀 도깨비 팀이잖아요. 웃긴 게 지네 집에서는 못 싸우는데 밖에 나가면 싸움 겁나 잘하는.
되게 좀 변태적인 성향을 가진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도 그럴까? 그러면 지난번에 대구에서 2대1로 이기고 있다가 이제 그 후반 추가 시간 때 거의 뭐 10분 정도 줬나요? 그때 이제 그 유재문 선수한테 이제 결국에는 동점골을 주는 바람에 2대2로 비기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강원이 좀 많이 밀어붙이는 걸 보고, 홈에서 이런 그 지금 지난주의 경기력을 그대로 홈으로 갖고 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포항도 쉽게 이길 수 있는 전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 스쿼드도 좋고, 여러모로 뭐 제가 볼 때는 강원이 유리할 거로 보입니다만, 이제 변수는 뭐냐면 이번에 포항이 영입한 선수들이 저는 변수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포항에서 지금 가장 잘해주고 있는 용병은 완델순 밖에 없습니다. 데이비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계약 해지를 했죠. 그 별다른 그 용병, 뛰어난 용병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승대 선수, 그 다음에 최영우 선수가 나오기는, 공격수로 나오기는 하는데,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최영우 선수는 그 머리 긴 거 빼고 머리 이렇게 뛸 때 휘날리는 거 빼면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위협적인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에 투입이 돼서 뭐 전반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교체를 한 적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이번에 포항이 2명의 선수를 지금 영입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엊그저께 그 세르비아 출신이 알렉산더 팔로세비치라는 선수를, 세르비아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고, 그 전에 18일인가 19일 날에 근데 그 독일에서 뛰고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와 독일 이중 국적자인 일류첸코라는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일류첸코라는 선수는 이브리그 듀스부르크에서 뛰었는데 꽤 한 4, 5년 동안 있으면서도 골도 넣고 100경기 이상을 출전한 경험이 있는 나름 그 공격형 타겟형 스트라이커라고 하는데, 포항의 이런 점은 굉장히 높이 사줄만 합니다. 다른 어떤 팀들 대비 그래도 비어있는 선수 자리를 빨리빨리 그 구단 프론트에서 움직여서 그 선수 수급을 해온다라는 거는 김기동 감독한테도 굉장히 큰, 이제 후반기를 대비하는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원활하게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내일 있을 강원 그 원정 경기에서 이 두 선수가 출전을 하겠느냐,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한 선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포항은 지금 완전체는 어찌됐든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원에서 요즘에 제리치 선수가 조금 전반전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빨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뭐 김병수 감독하고 제리치 선수가 서로 뭐 안 맞고, 또 김병수 감독이 제리치가 본인 스타일에 맞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조금 벤치에 두거나 라인업에서 제외를 시키는 경기도 몇 있었는데, 근데 팬들의 원성이 또 조금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잘했었던, 말컹 다음으로 득점을 많이 넣은 제리치 선수인데 왜 득점을 많이 나오지도 않는 경기에 이렇게 제리치 선수를 내보내지도 않느냐. 근데 김병수 감독이 이제 본인의 스타일하고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하고 대화를 해서 지금 뭐 풀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미디어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제리치 선수가 그래도 김병수 감독이 계속 조금씩 시간을 주고 이제 그 투입을 하면서 그래도 거기에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강원이 지난주에 대구하고의 경기도 보면 그 1분 시작하고 1분 2분 때인가요? 김우숙 선수 사실 자책골이, 그게 기록이 이제 자책골로 기록은 됐지만, 김우숙 선수가 그거를 뭐 판단 미스라고 한다고 저는 그냥 그게 운이 없어서 나온 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김우숙 선수가 자책골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볼을 이제 이게 터치를 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자책골이 됐지만, 만약에 이제 그 골을 놓쳤다면 저는 100% 제리치 선수한테 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거기서 이렇게 그 크로스에서 이렇게 날라오고 이렇게 좌측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는 골을 보면, 낮게 깔려 들어오는 스루 패스 같은 그런 패스를 김우숙 선수가 거의 슬라이딩 하다시피 발을 갖다 댄 게 맞아갖고 그게 골대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빠졌으면은 이 선에서 침투돼 들어오는 제리치 선수가 바로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제리치 선수가 신장이 크고 193인가 그래요. 그래서 신장도 크고 팔다리 되게 깁니다. 그래서 발만 쭉 내밀었으면 그럼 100% 저는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조현우 선수 못 막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 결국 어찌됐던 골이 나올 만한 찬스 상황에서 골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찌됐던 그 제리치 선수가 요즘에는 계속 아주 게임 시작을 하면, 경기 시작하면 극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포항에서도 사실 그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또 하나의 변수가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강원이 전에 제주하고의 홈 경기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카페에서도 글을 썼는데, 강원이 제주와의 경기를 진 거는 제가 볼 땐 선수들이 좀 아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때도 경기를 다 봤는데, 제주 선수들은 그 원정에서 어떻게든 1승을 하려고 저는 되게 고군분투하면서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강원 선수들이 데뷔를 제대로 안 하고 나온 느낌이 저는 확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합도 안 맞았고, 패스미스도 굉장히 많이 났었고, 역습 찬스도 굉장히 많이 내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저는 강원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제주를 좀 깔봤구나, 안이하게 생각했구나, 준비를 제대로 안 했구나. 저 그때 제주 강원이 이길 거라고 저 말씀드렸거든요. 보기 좋게 틀렸는데, 어찌됐든 만약에 지금 포항이 또 폼이 좋지 않은데 강원 선수들이 홈에서 또 그런 생각 가지면 단언컨대 내일 포항한테 잡힙니다. 예, 그리고 김기동 감독이 저는 아쉽게 졌다고 생각해요. 저번 주에 울산 원정에서의 경기는 찬스도 많이 났었는데 그게 좀 메이드가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찌됐든 뭐 아주 나쁜 경기 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결과는 3연패 중이지만, 그리고 이 두 팀이 또 무승부를 또 잘 안 하는 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서는 무승부는 없을 것 같고요.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승패에서 이제 하나가 갈릴 텐데, 지금 배당이 보면은 강원이 2.05를 받았고, 그 다음에 무승부가 3.05를 받았고, 포항이 3.0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배당으로 따지고 보면은, 배당을 주는 사람도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거 3.05면은 무승부가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패배당이 3.0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포항이 배당을 좀 낮게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이제 이게 강원 쪽으로 조금 더 이 추가 기울어지는 경기일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강원은 좀 1점대로 떨어져야 되고, 포항은 지금 3.2에서 3.3 정도로 올라왔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무승부도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배당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이 경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다. 그리고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스쿼드,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경기력만 놓고 지금 스쿼드로 봤을 땐 강원이 유리한 건 맞아요. 홈이기도 하고. 근데 강원이 지금 홈 어드밴티지를 대표적으로 못 가져가는 팀 중에 하나잖아요. 성남도 마찬가지지만 강원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도깨비 같은 팀이 또 만만한 팀들한테는 또 그렇게 또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하는 상위권 팀한테는 진짜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서 지지 않는 경기를 보여줬다면, 또 만만한 팀들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사실 이 경기가 좀 제일 불안한 경기기는 합니다. 저는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서울 대구보다도 이 경기가 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무승부는 없다. 네, 무승부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두 팀의 추는 강원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지금 스쿼드나 어떤 기록으로 봤을 때, 그리고 배당으로 봤을 때도 지금 2.05 배당은 승배당으로 2번이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무승부 배당도 사실은 이 동배당에서 1번이 들어왔습니다. 3.0 배당도 동배당에서 1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배당이 한두 번씩은 들어왔었던 배당이기 때문에 또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배당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픽을 좀 잘 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지금 스쿼드로 봤을 때는 강원이 무조건 낫습니다. 그리고 강원이 지난주와 같은 경기를 보면 제가 볼 땐 포항 강원 못 이겨요. 예, 왜냐, 포항이 지금 공격력이 약해요. 지금 김승대 선수와 완델손을 빼면 없어요. 데이비드 2골 넣었는데 데이비드 어디 갔습니까? 이미 계약 완료돼서 이미 날라갔고, 지금 뭐 그나마 그래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그래도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용현 선수가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그냥 뭐니뭐니 해도 김승대밖에 없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델손이 중원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영입된 두 선수가 뭐 얼마나 준비를 해서 이번 경기에 나올지, 아니면은 뭐 둘 중에 한 명만 나올지, 아니면 두 선수도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지금 딱 필요한 두 포지션을 뽑았어요. 공격수 2명을 뽑았는데, 한 명은 패스 전문이고 한 명은 골키터 전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 팔로세비치라는 선수가 얼마나 조금 전체적으로 중원에서 패스로 이제 그러니까 패스와 킥이 좋은 선수라고 기사에는 났는데 얼마나 양질의 패스를 이제 전달해주고 찬스 메이킹을 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던 필요한 포지션에서 지금 포항이 제대로 된 선수를 뽑았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경기를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류첸코 같은 경우도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 2부 리그 쪽에서는 그래도 좀 짬밥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 선수에 대한 영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찾아보지는 못했고 뭐 K리그에서 조금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잘만 적응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포항이 후반기로 가면은 그래도 그 상위 클래스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전력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게 실패가 된다면 저는 포항이 오히려 그 승격 다툼을 해야 될 정도로 인천하고 이제 서로 이제 누가 네가 내려가냐 내가 내려가냐 할 정도로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경남은 어찌됐던 선수들만 잘 주전 선수들만 복귀를 한다면 저는 경남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한쪽 팀에 딱 이렇게 무게감이 확 쏠리는 경기라기보다는 스쿼드에 따라서 그리고 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뭐 좀 무승부는 나지 않는, 그 다음에 이제 강원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하지만 포항도 승산이 있는,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을 단통으로 가기보단 투픽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강원 승패 이렇게 두 개를 나눠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아마 그러면은 다른 픽에서 이제 좀 단통을 하나 더 잡으시는 게 저는 좀 더 좋은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구 서울 경기로 다시 업로드 하겠습니다.